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정육면체와 원기둥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초 도형의 조합이지만 기본 도형들을 통해서 연필 소묘의 기본기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면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일단 육면체와 원기둥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를 먼저 그려볼까요? 자, 육면체가 들어갈 기본 도형의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도형의 윗면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육면체를 그리실 때는 윗면에 각도의 넓이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도의 넓이에 따라서 도형을 바라보는 눈높이,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도에 주의하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자, 아랫면의 형태도 윗면과 동일한 기울기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육면체의 형태를 잡아주었고요. 그 다음은 옆으로 누워있는 원기둥의 형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의 옆면의 기울기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원의 형태를 그려줘야겠죠. 타원은 한 번에 형태의 선을 돌려주면서 안정적인 타원의 기본 틀을 잡아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곡면, 그리고 타원, 정원의 형태 등은 한 번에 그려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형태를 잡는 데 도움이 돼요. 타원이나 정원의 형태를 한 번에 그려내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정확한 원의 형태를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본 틀을 잡고 나서 기본 틀 위에서 세부적인 형태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정확한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쪽, 뒤쪽에도 동일한 타원을 하나 그려주면서 큰 틀을 잡아주시고요. 자, 뒤쪽에서는 보여지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의 형태만 가볍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림자는 좌측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측으로 빠지는 그림자의 형태 틀을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원기둥의 옆면에 육면체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원기둥에 돌아가는 곡면의 형태에 맞춰서 그림자의 형태도 함께 수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넓게 그림자의 형태가 생기고요. 뒤쪽으로 빠지는 그림자의 형태까지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도형의 간단한 형태 표현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둠의 색감을 잡아볼 건데요. 어둠의 색감 표현은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육면체의 어둠 면적의 색감부터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면에 어둠의 큰 면적을 긴 직선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깔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일정한 톤의 진하기로 가볍게 색감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자, 육면체의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면적 색감을 진행을 시켰고요. 그림자의 색감을 보다 강조를 시키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의 어둠 면보다 조금 더 진한 색감을 이용해서 육면체의 그림자 표현을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원기둥 위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원기둥과 그림자의 톤 구분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어둠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러한 어둠 안에서의 형태도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도형과 그림자의 구분을 처음부터 톤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서 형태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시키면서 색감을 표현해 주세요.
자, 1차적으로 육면체의 그림자 표현을 먼저 만들어 주었고요. 원기둥의 어둠 흐름과 원기둥의 그림자 표현도 함께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의 색감은 물체와 맞닿는 경계 부분, 가장 안쪽 부분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톤의 표현을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다 같은 어둠의 색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자 안에서도 세부적인 톤의 색감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 보다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자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돼요. 최대한 긴 직선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색감의 흐름을 잡아주세요. 자, 최대한 긴 선을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잡았던 형태의 스케치를 넘어가면서까지 색감을 표현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넘어가지 않게끔 선의 길이를 잘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채워지지 않은 빈틈은 짧은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정리해 주시면서 색감을 강조시켜 주세요. 자, 가장 기초적인 어둠의 흐름들을 한 번씩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어둠의 앞쪽 포인트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시키면서 어둠 안쪽에서의 톤 변화를 표현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 톤의 강조는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모서리 면적에서 강조를 해주시고 앞에서 뒤쪽으로 나가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위쪽의 모서리 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색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어둠의 색감을 한번 강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선을 통해서 앞쪽의 색감을 강조시켜 줬고요. 다시 위쪽의 톤을 강조시키고 아래쪽으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면 기울기에 맞는 방향으로 선의 색감을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어둠 면적의 색감을 강조시켜 준 거에 맞춰서 그림자의 색감도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의 시작되는 부분에 가장 어둠의 포인트를 강조시켜 주시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림자의 색감도 거리 차이에 의해서 톤 변화를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보다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림자의 앞쪽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감의 흐름을 살짝 풀어주세요. 자, 물체와 나누어지는 경계 부분에서도 다시 정확하게 톤 차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반사광의 색감이 너무 튀지 않도록 그림자 색감과 맞춰서 자연스럽게 흐름 톤을 조금 더 잡아주세요. 자, 육면체 면적보다 그림자의 색감 톤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서 형태의 구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그림자의 색감을 보다 밀도 있고 촘촘하게 채워주세요. 자, 앞쪽 넓은 면적의 원기둥의 어둠 흐름도 보다 강하게 색감을 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은 지속적으로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색감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는 가늘고 촘촘한 선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끝이 뭉툭해진 연필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해 주시면은 색감의 밀도를 올리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뾰족하게 자주 연필을 깎아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보다 그림을 쉽고 효과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원기둥의 그림자 색감도 보다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림자 어둠 맞닿는 시작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힘 조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색감의 흐름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표현 방식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기본기를 확실히 개념을 잡아주시면 소묘의 표현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자, 육면체의 어두운 면적, 그리고 그림자의 표현, 원기둥의 어두운 면적, 그림자의 표현까지 기본 어둠의 흐름들을 먼저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어두움 흐름에 맞춰서 중간톤의 색감을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육면체의 중간톤 표현을 먼저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시선에서 가까운 쪽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키고 뒤쪽으로 나가면서 색감의 흐름을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둠과 같은 방식으로 시선에서 가까운 쪽의 색감을 강조시켜주는 표현 방식인데요. 색감 자체는 어둠보다 확연하게 밝게 톤의 차이를 정확히 표현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런 도형의 경계 부분에 약간 깨진 질감의 표현 같은 경우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밝음을 살짝 찾아주시고요. 다시 연필을 이용해서 주변에 그림자 느낌을 살짝 잡아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밝음과 안쪽으로 움푹 파인 형태의 그림자 톤을 살짝 잡아주시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깨진 질감의 느낌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깨진 표현의 크기의 변화만 표현을 해주시면서 모서리 부분에서 약간의 형태 변화들을 추가시켜 주실 수 있어요. 지우개로 먼저 지워주시고 연필을 이용해서 주변의 어둠을 살짝 강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정확한 덩어리의 표현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중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살짝만 지우면서 표현을 얹어주시면 되니까요. 묘사의 표현은 나중으로 밀어주세요. 자, 중간톤의 표현을 진행하실 때 색감이 너무 어두워지시는 분들은 이비연필로 바꿔서 중간톤과 밝음을 진행시켜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비연필은 조금 밝은 톤에 사용을 해주시고 사비연필로 어둠의 면적을 표현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어둠 면적에 맞닿는 부분에서도 그림자의 모양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원기둥의 면 방향성에 맞춰서 긴 직선을 사용해서 중간톤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의 표현이 휘지 않도록 긴 선을 가볍게 그어주시면서 색감의 밀도를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면에서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밝음의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다시 그 밝음을 기점으로 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제일 끝쪽에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 표현을 가볍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색감이 넘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색감의 표현은 밝은 톤을 유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진하지 않게 가볍게 색을 잡아주세요. 자, 밝은 톤의 표현에서는 연필을 최대한 길게 잡으시고 연필에서 힘을 최대한 빼주신 상태로 가볍게 연필선을 움직여 주면서 촘촘한 색감의 표현을 진행시켜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면적의 표현을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밝은 면적의 표현은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의 색감을 가장 밝게 유지를 시켜주시고요. 앞쪽에서 뒤로 멀어질수록 색감을 가볍게 깔아주시면 돼요. 자, 먼 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색감을 가볍게 표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색을 풀어주세요. 처음에 잡았던 형태 스케치가 살짝 색감과 섞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중간 톤보다는 색감의 표현이 강조되지 않도록 아주 연한 힘으로 가볍게 색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 우측면에서도 우측면의 흐름을 가볍게 잡아주시고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색감을 살짝 풀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밝음의 표현까지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시켜봤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본 도형이지만 선의 연습과 기본적인 색감의 표현을 연습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본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 도형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연습을 해서 기본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소묘의 표현력을 보다 정확하게 높여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